이제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는 본격화입니다. 이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가 눈에 띄네요.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 증설에 6조 원 투입입니다. 이 반도체 투톱이 금융권에서 6조 원 넘는 자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이 메모리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권 차입으로 좀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저리금리 정부 지원 활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태우 매니저님께서 투자, 증설, 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좀 짚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근데 6조 밖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6조 밖에요? 6조 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반도체 이제 꼭지를 찾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투자. 네. 증설 규모가 본격적으로 나와줄 때부터가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상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드렸는데 그게 항상 매번 그래왔거든요. 결국에 이제 뭐 PC라든지 모바일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반도체 이런 D램이라든지 낸드 같은 수요 자체가 같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증설을 통해서 그 수요분을 공급이 따라가는 움직임들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증설 이후에는 초과 수요를 이제 공급이 따라가게 됐을 때는 가격 하락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 하락이 만들어졌던 것들이 과거 이 반도체의 어떤 투자 사이클의 전형적인 패턴이었는데 지금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투자 규모 자체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결국에 지금 이 수요 자체를 쫓아가기 위해서 증설을 하고는 있지만 증설 규모만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초과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증설 본격화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 변곡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제 PC나 모바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났던 것들이 이제는 AI라고 하는 이 서버랑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과거에 나왔던 그 증설 규모와는 굉장히 이제 진입 장벽부터도 다르고 기술적 난이도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꼭지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려보면은 제가 앞에서 코스닥에서 반도체 소부장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기존에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증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다 HBM 같은 첨단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D램이나 낸드를 만든 라인들도 체제 전환을 빠르게 하면서 HBM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도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주변에 뭐 이런 전자제품 판매하는 곳 가보면은 너무 비싸졌잖아요. 굉장히 비싸졌어요. 기존에 뭐 지난주에 뭐 노트북 살까 말까 200만 원 비싼데 하다가 다음 주에 가보면은 300만 원 돼 있어요. 지금. 탭 가격 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다 이제 레거시 반도체도 가격이 비싸져서 그런 건데 결국 공급이 계속 순차적으로 이제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주목을 해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소부장들도 기존 HBM을 제외한 레거시 반도체, 낸드라든지 뭐 D램 이런 레거시 반도체 중심의 소부장 업체들도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주목을 해보시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증설이 꼭지가 아니다. 앞으로 이익 추정치는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니까 반도체는 조금 더 과감해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뭐 6조 원 투자가 이 시장 전반을 뭐 흔들 만한 규모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진 변곡점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반도체 아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사실 D램에 이어서 좀 낸드도 몸값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까 뭐 전공정, 후공정 살짝 짚어주시긴 했는데 이 볼만한 종목들 몇 개 좀 없나요? 오늘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따가 공개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잠시 후 이어지는 매경 주식리그에서 종목이 나온다는 점 기다려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제 시은 팀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오늘 시장에서는 또 HBF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럼 관련해서 좀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뭐 지금 이제 HBM에서 이제 기존 레거시 그리고 낸드 쪽에 대한 증착까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순환매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한데 지금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사실은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 저번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추세 매매를 좋아하시는 것 맞아요. 같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의 주목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거래량이 붙고 있고 수급들도 붙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테스트 장비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죠. 뭐 네오셈이라든지 엑시콘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다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오히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테스트 소켓 쪽들 약간 올라왔다가 지금 기간 조정 그리면서 약간 쉬어가고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TSA라든지 ISC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움직일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 초반 선두주자였던 장비보다는 이제는 후발주자로 올라오고 있는 소켓 같은 소재 쪽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 주셨네요. 아까 추세 매매 포인트를 좀 짚어주셔서 오늘 시장에서 또 유리기판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쪽이 딱 추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볼 테마이긴 같은데 이 삼성전기, 뭐 캠트로닉스, YC캠 따라잡을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내가 조금 안정성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가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차트에서도요? 지금 차트적인 부분으로만 보면은 지금 신고가 돌파 라인입니다. 네. 그 뜻은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스토리가 살아있고 수급이라든지 그 외 여타 다른 내용들이 돈다면 사실은 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조금 나 사고 싶은데 하면 호가를 조금 더 올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고가 흐름들이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빨리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이 이제 MLCC 쪽에서도 AI 쪽에 돌다 보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또 나와주고 있고 유리기판 쪽에 대한 내용들도 돌고 있긴 한데 또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로봇 관련 스토리도 살짝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는데 앞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챙겨가고 있는 종목군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조금 안정성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기는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좀 팁을 주셨네요. 유리기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유리기판도 결국에 반도체의 어떤 훈풍의 다음 스텝으로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 AI라고 하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 기반으로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처럼 뭐 이제 AI에 활용되는 이 반도체 그 기술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고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의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전력도 있겠지만은 발열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발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에 500만 개럴 정도의 냉각수를 계속해서 좀 활용할 만큼 냉각 관련 기술도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칩에 대한 내구성 자체도 계속해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그래서 유리기판 자체가 열 전도율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기존의 이 플라스틱 기반의 뭐 아니면 실리콘 기반의 이 PCB보다는 훨씬 더 그 월등한 어떤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이 업종 전체는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 사실 2차 전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요. ESS가 좀 새로운 모멘텀으로 확실히 자리는 잡은 것 같은데 2차 전지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네. 태호 매니저님께서 수주 모멘텀을 좀 봐야 한다라고 그쵸.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달 중에 그 ESS 2차 수주전 결과가 좀 나올 텐데 관련해서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는 지금에서 좀 더 잡아가야 되나요? 뭐 2차 전지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는 크게 딱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그러니까 앞에서도 저희가 시황에서도 전략을 이야기 드릴 때 지금 결국에 시장에서 강력한 이 패시브성 자금들이 들어와 주고 있고 그 자금들이 들어와 줄 때 그 지수 안에 있는 가장 많이 속해져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분산돼서 투자가 집행이 되거든요. 근데 코스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탑3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이 2차 전지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타이밍도 굉장히 좋은 게 이미 지난해 11월, 12월에 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주요 셀 업체들이 기존의 전기차향으로 수주 계약 체결했던 것들이 다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악재성으로 좀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이미 11월, 12월에 받아들여지면서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이 됐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타이밍도 굉장히 잘 들어맞는 부분들이 현재 2차 전지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주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업황적인 측면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2차 전지는 지금 구간에서는 전기차를 가지고 2차 전지를 논하는 건 전혀 맞지 않은 맥락입니다. 애초에 이제 전기차의 성장률 자체, 증감률 자체가 이미 2022년, 23년 넘어갈 때부터 기존 성장률 대비 둔화되는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고 캐즘까지도 좀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가지고 2차 전지 섹터에 투자한다. 이거는 맞지 않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도 아닙니다. 로봇은 단순한 어떤 모멘텀적인 플레이였고 ESS라고 하는 이 하나의 거대한 이 실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주목해 보셔도 될 포인트인데 뭐 이미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이번 실적 발표 때도 ESS 쪽으로의 실적이 최근에 이 부진했던 2차 전지 영업 이익 자체를 많이 상쇄를 시켜줬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미 미국 중심으로 기존 전기차 라인의 배터리 공장들을 ESS 쪽으로 체제 전환시키고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으로 속해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만 좀 더 접근하신다면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유동성의 힘과 그리고 ESS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이 같이 맞물리는 구간이니까 단기적으로 좀 쉬어간다 하더라도 2차, 3차 랠리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이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확실히 좀 어드밴티지가 있는 섹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2차 전지 관련해서 ESS 모멘텀을 강하게 받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셀 3사로 압축해야 되나요?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셀 3사가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두 가지 포인트 중 하나가 유동성이라는 점들 그리고 코스피가 따라 올라가면 당연히 코스닥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들 자체가 그런 부분들로 흘러가는데 그럼 당연히 코스닥 쪽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럼 셀 3사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2차 전지를 투자하고 싶은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셀 3사를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도 저는 삼성 SDI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고체 관련 모멘텀을 터뜨린 삼성 SDI다. 그래서 삼성 SDI 주가 추이를 계속 봐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드렸고 2월 2일에 이제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고체 관련했을 때 이제 배터리 양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를 중심으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작은 종목군들로는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전고체 관련했을 때 움직임도 이제 물론 변동성은 이미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그 밸류 체인들까지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